바꿔봅시다. 2단원. 자, 우리가 그 평면좌표에서 점에 대한 내용을 배웠다면 이제 선, 우리 가장 기본 도형 점선 변 중에 이제 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일단 초반에는 어렵지 않아. 왜냐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왔는데 이 직선이 우리가 아는 뭐냐면 1차 함수거든요. 1차 함수가 직선 모양 아닌가? 그쵸? 그래서 그 1차 함수랑 거의 다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다 배운 거 복습. 중학교 2학년 거 복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은 1차 함수 형태니까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겠죠? 표준형? 자, 이때 x 대수인 a는 우리 의미하는 게 뭐지? 기울기. 자, b는 y절편. 자, 이 기울기에 대한 뭐 내용을 좀 알아보고 y절편. 자, 그럼 기울기의 정의는 뭐지? 기울기 정의? 그 직선 기울어진 점. 근데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x 증가량분의 이렇게만 쓸게 y의 증가량. 근데 증가량이라고 나와 있지만 마이너스 5 이런 걸 쓸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어떻게 해석하지 그러면? 왜 증가량인데 왜 마이너스 5라 쓰지? 마이너스 5만큼 그렇지. 마이너스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5만큼 증가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항상 진짜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의 의미도 있지만 방향의 의미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두 점이 있어. 그럼 어떻게 찾지? x 뭐 2 빼기 x1 하고 y2 빼기 y1 이렇게 찾나요? 또는 x1에서 x2 빼도 되죠. 그러면 y도 어떻게 해야 돼? 1에서 2를 빼야 되죠.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고 나면 결국에 무엇과 같더라? x의 개수인 a와 같아지더라 라는 것을 모두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함수를 얘를 y는 fx라고 쓰기도 하잖아. 맞죠? 그러면 y1, y2를 어떻게도 쓸 수 있을까? y2는 x2를 집어넣은 y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y1은 f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얘보다 이런 표현을 가끔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냐면 뭣도 안 줘. 그냥 n 빼기 n분의 fn 빼기 fn 이거 구하라 하면서 함수식을 fx를 이렇게 줘.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다. 근데 이때 이가 구해줘 이렇게 준다고. 근데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게 그냥 f의 기울기 마이다 끝 이렇게 해야지 뭐 계산을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가 이제 x가 뭔가 둘의 차이가 있으면 그 x의 함수값들의 차이가 위에 올라와 있다? 그럼 그건 그냥 이 통째가 그냥 기울기다 라고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일수록 이렇게 안 줘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점 중에 독특하게 그 두 점을 절편으로 줄 때가 있다는 거지. x절편과 y절편. 그럼 절편을 가지고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두 절편을 알 때. 그 기울기. 두 절편을 가지고 구하는 기울기. x절편보다 y절편. 땡. 뭐죠?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에 x절편분의 y절편. 마이너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초반에 배울 때 그 친구들을 이제 보니까 얘랑 얘를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어쩔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 어쩔 때 여기는 안 붙이고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증가량을 따질 때는 이미 여기에 뺄셈의 형태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이지 않고 그냥 증가량을 비교하시면 되고 절편일 때는 마이너스가 추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x절편을 x, y절편을 0,y라고 썼을 때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얘 뺄게 위에서 아래 뺄게 그럼 x 빼기 0분의 0 빼기 y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0을 지우면 이렇게 지우면 마이너스가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구라도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야 되는 거죠. 왜냐면 하나는 0에서 자기 자신을 빼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 이제 막 2차, 1차함수 이제 지났잖아. 지나고 나서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그래프식을 막 이상하게 요상하게 주는 건 거의 없어요. 되게 깔끔하게 준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절편을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여기까지 아마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 자, 고등과정에서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돼. 기울기. 요 노란 걸로 쓰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거 어떻게 했죠? 탄젠트. 탄젠트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직각삼각형에서 그치 밑변분의 높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원점에 있는 거 가져올게. 자, 얘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 증가량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이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뭐야? 탄젠트죠. 근데 누구 값의 탄젠트냐면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이죠. 얘를 세타라고 보통 두겠습니다. 근데 이 뭐라고 두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이 x축과 이루는 그냥 각도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줘요. 단 세타는 x축과 이루는 양의 각. 양의 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양의 각이라는 거는 서양에서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양의 방향, 반대 방향이 음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가 기울기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건 언제 써보냐? 예를 들어서 이제 식을 줬어. 근데 혹시 너네 그거 아나? 탄젠트 30도 몇 얼마야? 3분의 루트 3 또는 루트 3분의 1 유리화를 안 해줄 수 있거든요. 탄젠트 45 몇 도지? 얼마지? 탄젠트 45도 1, 그죠?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 루트 3 얘들아 아는 거 맞아요? 여기 수경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왜 알려주냐? 무슨 1차 직선의 방정이 무슨 1차 함수 줬어. 근데 y는 루트 3x 플러스 2 이렇게 줬다는 거야. 아니 근데 수도 많은 진짜 많은 기울기 중에 굳이 루트 3을 준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도를 확인하라. 즉 그래프를 확인해서 그림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젠트가 쓰이는 거 보통 이 직각삼각형 그림을 지금 봐야 된다. 힌트가 거기 안에 있는 거거든. 왜냐면 이게 특수비잖아. 특수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길이를 구하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루트 3x라든지 막 루트 3분의 1x 이런 거 보통 안 준다니까. 근데 이렇게 독특하게 주는 게 있다? 그림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조금 이용하는 문제에서 쓰일 수 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 뭐 x축과 양의 방향으로 30도가 이 30도를 이루는 1차 함수가 있는데 이러면 기울기가 탄젠트 30도인 루트 3분의 1 3분의 루트 3이구나 라고 기울기를 알려준 겁니다.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각도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 근데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30도인 거야. 그럼 얘들아 얘 기울기 얼마일까? 마이너스
그냥 똑같아. 30도니까는 얼마지? 요거 거냐? 3분의 루트 3일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면 3분의 이렇게 쓰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숫자를 탄젠트 값으로 알아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이고 양수면 플러스를 붙이시면 바로바로 기울기를 그냥 얻어내실 수 있다. 탄젠트. 알겠죠? 요게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 소개되기로는 1차 함수에 뭐 19하기가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너네 방정식 찾는 걸 할 수 있니?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이건 중학교 내용이거든 사실. 아나? 모르나? 자, 그럼 얘는 저기 26페이지로 와보세요. 26페이지 와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연습을 한 문제씩 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1차 함수를 다 배웠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특징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1차 함수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이 특징들을 여러 개를 가지고 너네가 방정식을 직접 구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자, 유형은 보통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기울기를 주는 경우. 기울기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기울기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y는 기울기를 써. ax 플러스 b 형태로 두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울기를 주면 일단 표준형으로 y는 ax 플러스 b 형태로 그냥 무조건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기울기를 제공을 할 때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기울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알려준 거예요. 무엇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줄 거라는 거지.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뭐 2점을 주면 기울기 찾아내고, 뭐 절편을 주면 기울기 찾아내고, 각도를 주면 기울기 찾아내고, 뭐 말인지 알겠죠? 뭐 그래프를 주면 증가량으로 찾아내고, 뭐 예를 들어 y는 2x랑 평행 이동하면 또 겹쳐진다 그러면 뭐 기울기가 같은 거잖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으니까 그 중에 기울기를 얼른 알아오시면 되죠. 자, 우리는 잘 모르는 147번 문제를 가지고 풀겠습니다. 얘. 자, 루트 3, 마3을 지나고 그리고 얘도 밑줄 있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가 60도 여기 밑줄. 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 기가 얼마다? 탄젠트 60도다. 자, 탄젠트 60이 얼마인데? 루트 3이죠? 그래서 기울기 루트 3이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일단 y는 루트 3에 x 쓰고 여기 y절편은 모르죠? b라고 두겠습니다. 당연히 점을 대입해서 b 얻어낼 거죠? 얻어내보세요. 자, 루트 3, 마3 대입하면 마3은 3 플러스 b가 되므로 b는 얼마? 마유. 그러면 b에다가 마유까지 집어넣어주면 식이 완성이 됐죠? 자, 그러면 이 식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때는 y절편을 먼저 찍어요. y절편, y를 찍고 기울기가 루트 3이면은 이렇게 양수되는 방향으로 대강 그리세요. 왜냐? 루트 3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대강 찍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 x절편 구하겠습니다. 자, x절편은 얼마지? y에 몇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 2루트 3인가? 어때? 맞지? 그러면 2루트 3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당연히 직각삼각형 눈에 보이죠? 자,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되나? 그렇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데 높이에서 마육 이러면 안 돼. 길이는 항상 양수. 6루트 3이다.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기울기를 A라고 하고 이제 점을 보통 하나 알려주거든요. 그래야지 여기 나머지 미지수를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추가로 x1, y1 하면서 점을 알려주는 경우에 이제 식을 이걸 좀 외워줘야 돼, 이 형태를.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아. 여기다가 x1, y1 대입할 거죠. 그럼 얼마냐면 요렇게 되지, 대입하면. 그럼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왔어? 대입해가지고 B를 찾아왔지 않아? 모르는 거? 얘들아, A도 미지수지만 이 A는 알려준 거야. 기울기를 제공을 한 거야. 미지수지만. 알겠죠? 자, 이 B를 알아왔지. 그래서 여기서 B를 알아와. y1 마이너스 ax1. 자, 그리고 이 B를 어떻게 했냐면 원래 식에 대입해서 찾았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자, 찾았다 해서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얼마냐면 ax, ax1, y1. 자, 얘를 변형합니다. 여기 a로 한번 묶어보세요. 얼마? a에 x-x1, y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숫자일 땐 당연히 그냥 이렇게 쓰지, 계산 그냥 하지. 그런데 문자일 때는 문자를 넣어봤자 막 이상하게 된다고, B가. 그럴 땐 식을 선생님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어떻게 쓰는 거냐? 알려준 기울기서 기울기에 하고 x 빼기 x 좌표를 쓰고 뒤에 더하기 y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x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에 0 되면서 y는 y1 이렇게, x1을 넣으면 y1이 실제로 나오죠. 그래서 요 x1, y1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등학교 때 외우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외우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다 숫자로 주는데 뭘 외워? 그렇잖아. 근데 고등학교는요, 이 점이라든지 이 기울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미지수로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못 구하잖아. 그럴 때 식을 무조건 세워야 한다면 이렇게 세워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주지 않는 경우, 두 점을 주는 경우, 두 점을 알려주는 경우. 자, 두 점 x1. 사실 근데 얘는 뭐 따로 굳이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왜냐면 두 점 알려주면 사실 뭘 구할 수 있죠? 아니, 뭐 기울기 구하는 거 아닌가? 그럼 얘랑 뭐 차이가 있나요? 없지. 그래서 이 두 점을 알려주는 경우는요, 일단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울기 구하면 요런 식 될 거 아니야. 맞죠? 요런 식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다가 둘 중에 한 점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또 B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를 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점을 대입하여 식을 완성하면 되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걸 한 방에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y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씁니다. 자, 괄호 열고, 이게 기울기야. 기울기에 x-x 좌표, y 좌표. 끝. 또 B를 구하면 뭐 이상하게 생겼을 겁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어쩌고저쩌고. 자, 이게 두 점을 알려주는 경우에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대고 11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는 정사각형입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이 CD 직선의 방정식을 나한테 구해줘 그랬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앞으로도 할 거지만 무슨 이제 뭐 도형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도형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어.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 근데 직선은 무조건 포인트가 뭐냐면 기울기와 한 점입니다. 한 점이 y절편이면 너무너무 좋지만 굳이 한 점이 y절편 아니라도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 이 두 개를 무조건 생각해 주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기울기와 한 점을 구해가지고 CD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CD는 당연히 누구와 평행하니까? 오, 여기랑 평행하잖아. 그럼 당연히 얘의 기울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거 기울기 얼마인가? 마이너스 2분의 1 맞아요? 자, 어떻게 했냐? 4 증가할 때 2가 내려가 감소해요. 그래서 4분의 마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을 하나 찾을 건데 얘들아, 여기다가 보조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자, 어디다 넣냐면 여기 C를 지나면 이렇게 X축에 수직이 되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보조선. 자, 근데 얘들아, 이렇게 그리면 이 두 삼각형은 무엇일까요? 물론 직각인데 둘이는 무슨 관계일까요? 합동이죠. 맞아? 똑같을 거라는 거 인정해? 자, 그럼 일단 합동이니까 여기 길이가 2, 4죠? 맞아? 그럼 여기도 어때? 2, 4여야 되는 거 아니야? 길이가? 그럼 얘들아, 4에서부터 이만큼 오른쪽으로 건너와봐요. 몇 컴마? 6 컴마. 그렇잖아. C가 4에서 2만큼 건너왔잖아. 6 컴마. 그 다음에 0에서부터 4만큼 위로 올라갔죠? 얼마? 4. 그렇지. 그래서 점 C의 좌표를 6,4라고 내가 하나 구해놨지. 자, 그럼 얘들아,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자, 그럼 씁니다. 자, 어떻게 쓴다고? 기울기에 됐어? 그 다음에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계속 읽어.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에 플러스 3에다 4 더하니까 7이 돼. 그래서 이 직선 CD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빼기 7이 되겠습니다. 이 답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 두 점이 독특하게 모일 때 절편 그릴 때 할게요. 근데 얘들아, 얘도 뭐 다른 거니? 자, x좌표는 이제 a, 0, y좌표는 0, b라고, a, b라고 두면 저거 기울기랑 좀 헷갈리려나? 얘는 뭐라고 pq 이렇게 둘까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얘는 어떻게 쓰느냐? 자, 바로 쓰겠습니다. 여기는 자, 기울기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이죠? 그리고 y절편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나와야 돼, 사실은. 외워서. 맞죠? 자, 근데 얘들아, 얘는 하나를 더 외우시면 좋습니다. 자, 이 변형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양변에 q를 나눠볼게. 얘들아, q 나눠서 써봐. q 나눠봐, 얼마야? q야, 이거. q분의 y. 마이너스 p분의 x 1 되죠? 자, 마이너스 p분의 x를 왼쪽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자, 얘를 외우셔야 돼요. 하나, 둘. 얘는 당연히 아는 것이고 얘를 더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형태가 어떠냐? 여기 p랑 q가 뭐냐면 절편들이에요. 마치 절편이 밑에 깔려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 느낌이 왔어? 이상한 건 없죠? 우리가 다 이제 변형을 해온 거니까. 근데 결론 자체가 되게 심플하다. 근데 어떻게 된다?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개 한번 해봅시다. 그럼 2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이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줘? 쉽지만 얘는 되게 좋게 준 거야. 뭐야? x절편 얼마고? x절편 얼마고? 2, y절편 3, 2다. 끝! 그래프도 쉽잖아. 2, 3 찍고 연결. 끝!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누가 줘? 진짜 많이 줘. 진짜 많이 나와요. 이 형태가. 그래서 외워두면 쓸 데가 있다.
얘를 막 나중에 막 바꾸고 있다고 y는 막 바꾸고 있다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자 하나 더 갑니다. 그럼 2분의 x 마이너스 3분의 y는 1이래. x절표 얼마일까? y절표 마이너스 3으로 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건 더하기와 1 두 개 변할 수 없어. 여기랑 여기가 절편이거든요. 그래서 마 3으로 읽어야 돼 절편을. 자 그럼 이거 갑니다.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2 x 4 y가 8. 왜요? 2, 4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왜? 여기가 얼마야? 2잖아. 1이어야지 절편으로 읽을 수 있는 거야. 그럼 2를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x와 8분의 y가 1이니까 4와 8을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근데 형태를 조금 이상하게 줄 수도 있냐고? 0.1%야. 대부분 매우 친절하게 다 이 형태로 그대로 줍니다. 근데 마이너스는 어쩔 수가 없어. 누가 이렇게 써주냐? 누가 이렇게 써주냐고. 이런 사람은 솔직히 없다. 그래서 음수인 거는 여기에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조심해야 된다. 알겠죠? 2를 주는 사람은 진짜 약간 좀 사이코 같은 사람이야. 너네 당해봐라. 뭐 이런. 진짜 0.1%야. 그런 걸 선생님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저기 있구나. 자, 그럼 이거 한 문제 뭐 풀어보겠습니다. 154번 가자. 154번. 자, 3,4를 지나는 직선에게 x절편이 y절편 3배다. 얘들아, 누가 더 크다는 거지? x절편이야? y절편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x절편을 이제 둘 다 안 줬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얘를 x절편이 3배니까 뭐 3a, y절편을 a 이렇게 둘까요? 모르는데 어떡해.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지.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식을. 자, 이렇게 방금 한 것처럼. 자, 근데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 뭐 할 거야, 당연히? 대입할 거죠. 자, 3,4 넣어보세요. 자, 그럼 3이 날아가면서 a분의 1이 남죠? 그럼 더하면 a분의 5가 1이 되므로 a는 얼마? 5 맞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a에 여기 집어넣어. 15분의 x 더하기 5분의 y는 1. 이거 이렇게 써도 되냐고요? 네.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쓰라고 안 해줬잖아. 형태를 뭐 이렇게 써줘, 뭐 어떻게 써줘 이러면 당연히 바꿔줘야지. 근데 아무 말 없잖아. 그러면 대강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맞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답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니까요. 맞지? 나연아, 별거 아니죠? 어요? 아니 이거는 중학교 때 다 그 1참수 했었을 때 그 다 배웠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추가되는 내용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유형 4번도 중학교 때 거예요, 얘들아. 유형 4번에 뭐라고 나왔어? 세점. 얘들아, 어때야 되죠? 세 직선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뭐지? 그렇지. 세 점이 얘들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예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로지 하나죠. 근데 얘들아 얘가 자연스러운 거야. 두 점이 있으면 무조건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반드시 유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세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이거는 되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세 점이 마구잡이로 있을 때 이렇게 연결할 수 있으나 세 개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이 무조건 그려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매우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그 조건이 어느 두 점을 잡아도 기울어진 정도가 어떻다? 같다. 어느 두 점을 잡아도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면 일직선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죠. 맞지? 자, 그러면 기울기 문제니까 아까 기울기 6배 썼던 거 뭐 점 좌표를 뭐 빼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기 157번도 하나 해봐야 되겠네. 이거를 가지고 155랑 156은 하시고요. 157번 문제 한번 볼게. 거기에 밑줄 쳐봐.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 근데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 세 점이 있는데 얘네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대. 어떻게 있었을까? 그 점들이? 직선선이 있으면. 그렇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익혀야 돼. 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도록 거기 밑줄을 치시고 걔랑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뭐 기울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얘랑 얘 할게요. 자, 얼마? A 플러스 1 빼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여기서 얘를 뺐거든요. 맞지? 그러면 1에서 7을 빼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랑 얘 하겠습니다. 3에서 마이를 뺄게요. 4분의 A-6에서 7을 뺄게요. A-13. 근데 뺄 때 무조건 순서를 좀 맞춰서 잘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크로스 계산되는 거 알죠? 자, 계산 가겠습니다. A 풀 1, A 마13 계산하면 마이너스 24가 나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풀어서 정리. 마12A 마13인데 마이너스 24 건너와봐. 이렇게 되나? 그러면 벌써 끝났죠? 이렇게 되는 거 알지? 그럼 A가 뭐란 거야? 이렇게 되나요? 맞아? 자, 근데 문제에서 모든 A를 다 더해줘 그랬네. 그러니까 답은 1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유형 5번 가겠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직 이건 중학교 내용입니다, 얘들아.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우영이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뭐 그렇게 어렵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지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할 수 있어. 자, 얘들아,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뭐 직선이라고 나왔죠? 몇 개를 좀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등분하는 직선. 자, 일단 첫 번째 삼각형에서 보통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는 보통 이 세 꼭지점 중에 한 점을 지나가는 선을 줍니다. 보통 그래요. 막 대강 이렇게 나누는 거는 진짜 0.1%야. 그것도 거의 없는 일이죠. 자, 그럼 얘들아, 이 셋 중에 이 꼭지점 그냥 지난다고 할게.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느 지점을 지나가야 할까? 밑변의 중점을 지나야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밑변의 중점을 지나게 그으면 넓이를 이등분하게 될 겁니다. 근데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점은 알려주는 거야. 보통 꼭지점은 알려준다고요. 그리고 꼭지점 이렇게 3개는 줄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거 무슨 점으로?
둘의 중점으로 이 점을 찾아서 두 점으로 가지고 2차 함수, 아니 1차 함수를 구해내는 거죠. 직선.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 가겠습니다. 근데 삼각형은 일단 직사각형으로 갈게요. 자, 이 직사각형은 어느 점을 지나야지만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지점이 어딜까? 대각선은 선이잖아. 대각선의 교점, 맞아요. 그래서 이 대각선에 이렇게 교점이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지나게 아무렇게나 넣어도 돼.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무렇게나 넣어도 돼. 근데 그러면 우리 알죠? 직사각형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넓이가 반절되는 건 알고 있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사다리꼴이란 말이지. 맞죠? 근데 그 사다리꼴에서 여기를 떼가지고 여기다 붙여. 합동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서 진짜로 넓이의 반절이 되죠. 저 사다리꼴이. 맞죠? 그래서 이게 어디거든 상관없어. 무조건 대각선의 여기 딱 가운데 점 있지. 대각선 교점만 지나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얘들아, 대각선 교점은 어디에 있을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x좌표가 뭐 있을 거 아니야? x좌표의 절반, 중간. y좌표도 딱 중간 지점이 대각선의 교점입니다. 중점이니까 구하기도 쉬워요. 알겠지?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얘를 응용해서 이제 직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생긴 이런 넓이를 이등분해야 돼. 자, 어디 지나야 될까? 각각의 중점을 있어요. 그렇지. 각각의 중점을 얘를 반드시 지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연결하는 이런 선 있죠? 이렇게 하면 넓이 이등분 해줄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161번 해볼게요. 자, 161번을 봐보세요. 약간 니은자 모양 나왔어, 안 나왔어? 161번에 니은자 모양이죠? 자, 그런데 얘는 여기 대각선 교점 두 개 찾아서 끝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그 0,1을 지나는 직선 L이 이런 말이 있어요. 얘들아, 그냥 무작정 얘네들의 대각선 지나는 게 아니라 얘는 0,1이라는 어떤 특수한 지점을 지나면서 넓이를 이등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교점을 이렇게 지나면 이렇게 생겨야 되잖아. 근데 얘를 지나려면 이렇게 생겨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찾는 이 직선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 얘는 랜덤이야. 아무 조건이 없어. 자유로울 때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게 만들면 무조건 넓이가 이등분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에 특별한 조건이 나올 거라는 거지. 여기 지나는 직선 중에 넓이 이등분하게 해줘. 막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 맞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6 2, 여기가 1, 4, 6. 자, 일단은 얘들아, 넓이가 솔직히 얘가 직선이 이렇게 눕진 않겠지. 여기가 좀 통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반절을 자른다 그러면 한 요렇게 뭐 되면 짧았겠죠? 반절 되도록. 자, 그럼 일단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얘들아, 구해줘봐. 얼마니? 얼마야? 20? 20? 전체 넓이 28 아니야? 28? 왜냐면 6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6사 24에다가 2는 4도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그렇지? 전체 넓이를 구했어요. 자, 근데 넓이를 이등분했다며. 그럼 절반 얼마로 쪼개지겠어? 반절 14로 쪼개졌겠죠? 근데 얘들아, 솔직히 여기는 막 이게 무슨 모양이니? 뭐 이름도 없어요, 그죠? 뭐야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를 위쪽을 보니까 어때? 사다리꼴 우리가 좀 구할 수 있는 넓이 아닌가? 그래서 두 조각 중에 내가 구할 수 있는 넓이 하나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걔 넓이가 14여야겠죠. 나는 사다리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넓이가 일단 여기 얼마? 1부터 6이니까 5 맞아요? 그러면 밑변하고 윗변은 몰라요?
그리고 높이는 당연히 얼마야? 4. 그리고 2분의 1을 하면 넓이 1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했을 때 2, 7에 14여야 되니까 네모가 2여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윗변이 2라는 거야. 맞지? 맞아?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2니까 이 점은 4, 6에서 2 내려오니까 4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한 거냐? 한 점을 알려줬어요. 이 L이 0,1 지난다고 알려줬다고. 한 점만 더 구하면 끝이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한 점을 더 구해온 겁니다. 이해돼? 여기를 그 넓이를 가지고 구해온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L 방정식 찾도록 하겠습니다. 반의 넓이를 가지고 점 구하기. L 위에 점 하나 구하기. 그 다음에 이제 L을 진짜 구하면 되죠. 자, 일단 뭐 기울기는 얼마? 0에서 3로 4 증가할 때 1에서 4까지 3이 증가하니까 기울기는 증가량의 비율로 4분의 3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y절편 솔직히 0,1 준 거 아니에요? 4분의 3x 플러스 1이 되겠죠.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형 6번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까지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이죠. 자, 직선의 개형. 제일 쉽다. 너네도 이런 거 이제 너무 이거 쉽지 않니? 자, 근데 선생님은 사실 일반형으로는 잘 쓰지 않고 다 무조건 y는 이렇게 바꿔서 항상 보는 편이긴 하거든. 근데 가끔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일반형 꼴이면 선생님은 무조건 y는 바꿔서 기울기와 y절편을 체크합니다. 너네는 혹시 그냥 여기서 바로 해? 아니, 그치? 나도 그냥 이렇게 바꾸거든. 그래서 얘를 뭐 mx 플러스 n의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기울기와 y절편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이제 개형을 체크하죠. 자, 기울기니까 당연히 양수면 당연히 위로 가고요. 음수면 밑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n이 y절편이니까 n이 양수면은 뭐 x축 위에서 만나게 되죠. 여기서 만나고 그 다음에 n이 음수면 x축의 아래쪽에서 1차함수가 만나게 되겠죠. 뭐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얘가 n이 0인 경우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땐 1차 함수라고 해서 x계수가 0이 아닐 때를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단원이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죠. 왜 방정식이라고 줬냐면 함수가 아닌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여기 1차 함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n이 0인 경우를 여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n이 0이면은 결국에 y는 n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떤 형태죠? 그렇지. 자, 이게 어떤 형태냐? x가 뭐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그냥 y는 전부 n이다. n 이렇게 생긴 거예요. 맞지? 그래서 y는 뭐시기론 가로 직선은 가로 그냥. 오케이? 그래서 이 형태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n이 0인 거는 괜찮아. 그런데 b가 0일 때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얘를 이제 만들 때 이렇게 만들 때 뭐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한 다음에 b로 나눌 거죠. 근데 b로 나눴으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 아니야. y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근데 b가 0이어봐요. 어때? 나눌 수가 있냐고.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바로 함수가 되지 않는 y가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함수가 자체가 아닙니다. 자, 하지만 방정식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b가 0이면 형태가 봐봐. 여기서 봐봐. ax 플러스
C는 0이죠. 얘가 X는 뭐뭐뭐 이렇게 나와요. 복잡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얘들아, 얘는 그럼 무슨 형태야? Y는 상관없고 없는 것은 그냥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X가 계속 마이너스 A분의 10, A분의 10 계속 여기면 된다는 뜻이지. Y가 뭐든지 간에 Y가 1이든 2든 3이든 간에 X가 무조건 이 값이야 이렇게. 그래서 X는 뭐뭐뭐 얘는 세로선입니다. 세로선. 그런데 이 세로선은 1차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지금 봐봐. 기울기 얘는 0이죠. 얘는 기울기가 없어. 무한대. 없어요. 그래서 얘 이렇게 딱 쓰는 거 있지. 이런 거는 1차함수라고 할 수 없어. 기울기가 없거든. 측정할 수 없어. 기울기. 측정 불가. 이렇게. 그래서 얘는 1차함수는 아니지만 직선은 맞다. 아, 직선은 맞잖아. 그러니까 구하긴 해야 된다는 거야. 직선의 형태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여기 둘 중 X랑 Y 개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 이런 걸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몇 번을 풀냐? 당연히 164번 풀까요? 아, 164번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저 162번을 풀게. 162번. 수경아 좀만 힘내.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 자, 162번 갑니다. 자, 얘가 더 이제 처음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뜻? 두 개 곱해서 음수래. 부호가 다르네. 그렇지. 자, 얘는 해석을 꼭 써놔야 돼. 두 수의 부호가 다르다.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그냥 달라요. 자, 근데 0은 없으니까 A랑 B는 둘 다 0은 아닌 거야. 그런데 B랑 C를 곱해도 0이 딱 된다는 거지. 이건 그럼 무슨 말일까? C가 0일 수밖에 없죠. B는 0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 둘을 체크하면 C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 B 부호는 반대죠. 근데 A, B 부호가 반대인데 그래서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그냥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서 풀일 때 마고 말일 때 풀이다 이렇게 잠깐 써놓습니다. 근데 사실상 무엇으로 하든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한 세트만. 선생님 요거 골라서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석을 이제 끝났습니다. 얘가 지나는 사분면 구해줘. 얘들아, 사분면은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C가 0이기 때문에요. C는 0이니까 AX 플러스 BY는 0. 즉, Y는 마이너스 B분의 AX라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형 그래프 되겠습니다. 무조건 여기 일단 지나가네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 X 개수니까 얘가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근데 기울기 선생님은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 자, 기울기를 마이너스에 B 그냥 요걸로 쓰기로 했잖아. 마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가 짝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플러스는 어떻게 가? 올라가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어쩌랬지? 지나는 사분면 구해줘. 그러면 제1사분면, 제3사분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플이 뭐예요? 밑에 마플 이거. 마플. 아니 풀만 써도 돼. 안에 부호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아, 숙제는 아직 중학교 거만 했으니까요. 저기 페이지 이제 과제입니다. 페이지 22쪽과 어디였지? 페이지
근데 얘들아 유형 우리 배운 데 있지? 6번까지. 수익 22만 하는 거네. 아니 22. 22 여기 플러스 22만 이렇게 22에다가 26에서 29인데 유형 그 6번까지만 해오시면 돼요. 오늘이 며칠인가? 13일인가? 맞아. 3월 13일.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저거 오답 좀 더 붙일게요.